불교하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시조가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 출가하는 것과 소위 평민이 출가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왕자였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인도의 그런 학문들 또는 그때그때 필요한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들을 받았겠죠. 일반인이 출가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정보,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육조 해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육조 해능 같은 경우는 일자무식이었죠.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도널드 월시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근 30년 동안 연구 그리고 통계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거기에는 의식을 0에서 100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00이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그 어떤 수준이에요. 말하자면 200 이상이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해지고 200 밑으로 내려가면 부정적인 의식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긍정으로 옮겨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200이라는 거죠. 그래서 300, 400, 500, 600이 되면 그 600이 깨달은 사람의 의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600부터 1000까지 깨달은 사람의 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깨달음도 600에서 1000까지 큰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600에서 1000까지 깨달음은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경전에도 명백히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관한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님이 오셨지만 어떤 부처님의 법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배움의 지표로 남았지만 어떤 부처님의 법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소멸돼 버려요. 그것들을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어떤 거냐면 법을 자세히 설하는 것, 그리고 계율이 얼마나 엄격하게 설해졌는가, 이런 것으로 해서 법이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지속되지 못한 원인이 그거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이 출가를 하고 또 각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를 착착착 알아가고 쌓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진전이 없기도 해요. 또는 과거에 매여서 오히려 퇴보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반발력 같은 거죠.
닦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명상을 닦는다고도 하지만 결국에 닦는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다 포괄해요. 다. 법을 익히고 그거를 실천해서 내 몸소 체험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수행인 것이죠. 닦는다는 것. 뭔가 듣고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노력하는데도 진전이 없다면 이건 꼭 수행뿐만 아니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정보들이 부족한 거예요. 조건. 이 현상계는 조건입니다. 뭐가 안 된다 하면 조건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조건들을 채워줌으로 해서 그 어떤 것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전생에 공부를 했던 안 했던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번 생에 와서 우리는 새로 시작했어요. 제가 과거에 너무 몸이 아프고 국가 보조금으로 삶을 하루하루 연명할 때 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었을 때 어떤가라고 쭉 생각을 해보면 다음에 태어날 거라는 것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어린아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의지에서 자라와서 또 학교에 다녀야 되고 기초적인 언어와 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 또는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돌려보았지만 여러 번 죽음을 생각해 보고 죽었을 때 이익이 있는가라고 늘 생각을 해봤지만 거기에는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리고 또 힘들면 죽음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죽어가지고는 답이 이익이 없더라고. 이익이. 지금 이 생에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더 닦는 것이 이익이 되지, 어차피 윤회가 전제되어 있다면 윤회할 것이라면 이거는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진전된 발전된 삶을 살아야 다음 생이 더 편해질 거라는, 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늘 거기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를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행복하지 않는 것 무라고 하죠. 선지식들은 그런 건 없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도 없고 선도 악도 없다. 그러면 지옥, 천국 그런 것도 없다. 근데 경전에 또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묘한 모순돼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뭔가 잘 안 풀리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또는 나쁜 마음,
나쁜 마음, 양심에 반하는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분명히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죠. 선도 악도 없는 게 아니고, 즉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이원성의 세계에 있는 한은 선도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선업을 지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 죽어서 몸이 없어졌을 때 삶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질문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왜? 설명하다 보면 목숨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목숨이 다 하도록 설명을 해도 그걸 다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삶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알 수 있는 것, 불교는 그런 걸 말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신이 뭐인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모두 조건 지어진 것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인 지식의 습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생에서 그런 거에 의미가 없다면, 또는 그런 거에 마음이 가지 않고 육체의 어떤 느낌들에 의존이 많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몸으로 겪는 것이 더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에 삶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헌이나 어떤 책 또는 다른 먼저 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체험들을 깊이 공부하고 섭렵함으로 해서 그런 이론들에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낫다, 낫지 않다, 이런 것은, 이런 어떤 논쟁은 난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다 각자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왜 이것이 좋니 저것이 좋니를 따지냐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그 다양성 또는 선택지에 대해서 공감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지, 뭔가를 하고 그걸 계속 탐구하고 시도하는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는 그것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향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이면 돼요. 이건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힘을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지속하는 게 중요해. 지속하는 것. 삶은 바쁘게도 또는 너무 느긋하게도 이런 어떤 표현 자체도 의미 없어요. 내리막이 오면은 좀 빨리 걸을 수 있죠. 나도 모르게. 오르막을 걸으면서 힘드는데 빨리 걸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건 이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그런 거를 설정해버리면, 야, 숨이 가빠집니다. 늘 그걸 단속해야 되고, 그러는지 확인해야 되고, 의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내려놓는 것.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쉬고 싶다면 쉬는 것이 맞는가? 그냥 쉬고 싶다고
그것도 좋아요. 그냥 쉬세요. 그렇죠. 아, 내가 그냥 쉬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쉬면서도 불안해 하는구나.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쉬는 것이 충분히 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왜? 내 마음속에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없애주면 돼요. 개념 짓지 않는 것은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하거나 이미지, 형상으로 기억합니다. 그 두 가지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어떤 현실인 것처럼, 그래서 논쟁을 하거나 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양질의 책, 싫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읽는 거 중요해요. 이런저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다 읽어보면 좋아요. 완벽한 또는 수준 높은 경전 그런 거 읽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아요. 수많은 부족하게 사는, 미련하게 사는 또는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또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이게 삶이기 때문에 양질의 어떤 고도의 이치가 쓰여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 봐봤자 뭐예요? 이해 못해요. 다 각자의 눈으로 그걸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높낮이를 떠나서 다양한 그런 사례들과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을 접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독서를 강조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책과 나쁜 책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의식 수준이 올라가서 더 높은 어떤 정보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훨씬 유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삶의 변화가 늘 없다는 것은 정보의 부재예요. 정보를 계속 받으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또 생산해 냅니다. 물론 명상을 통해서 어떤 다른 정보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게 명상의 이점이죠.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자기가 먼저 학습한 그런 것들에 기반해요. 왜냐하면 봐도 모르거든. 우리는 경험되어진 것들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특이점이에요. 모른다는 것.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예전에 콜럼버스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인디언들이 그 큰 범선을 보고도 일주일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몰라요. 무엇인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인식되지 않아. 있다는 것만 알아. 근데 계속 보고 또 매일 이렇게 7일 동안 보고 나니까 그게 형상이 드러나고 좀 더 세밀해진 것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배구나. 아주 커다란
이렇게 해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눈을 뜨고 보지만 그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거의 한 달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 이런 것도 한 달 정도 지나야 아이들이 인식한다고 알고 있어요. 정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책을 통해서 오직 나와 책, 누군가가 끼지 않는 그런 공부들은 굉장히 자기에게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럴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책을 보는 것, 누가 읽어주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바쁜 세상에서 좋지만, 그런 책을 직접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나름대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것들은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책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친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나 이렇게 쭉 제 삶을 보면 좀 책을 많이 봤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보면 늘 누구 집에 가면 책꽂이로 달려갔어요. 책꽂이. 그냥 그걸 꼭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궁금해.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가면 책꽂이에 무슨 책이 꽂아드는가, 그것부터 늘 봤었어요. 예전에 못했다면, 그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가 좋은 때가 아니고 지금이 좋은 때예요. 왜?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거나 또 오지 않는 미래를 기약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면 지금. 그렇게 해서 정보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양을 늘리다 보면 질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자는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하는, 분석하는,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양질의 정보로 가게 돼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겠지만,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늙어가는 모습을 아쉬워만 할 게 아니고, 늙으면 늙은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그냥 그때에 맞게 조금씩 계획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행동. 계획은 조금만 하고 행동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불안정한 계획 속에서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계획은 스스로 완성돼 가요. 근데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행동하면은요, 그 행동이 늘 걸림이 돼요. 계획에. 그래서 흐름을, 방향을 봤다면 그냥 가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체험들,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삶에 유리하고 또 삶 자체가 건강합니다. 정보의 중요성,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